주천기의 천기 누설! 누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CK 성모학과 대표원장 주천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력 교정술 중에서도 안내 렌즈 삽입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 렌즈 삽입술, 정말 안전할까요? 혹시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닐까요? 궁금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예. 네네, 고객님. 안내 아니고 눈 안에 렌즈를 넣는다. 네, 맞습니다.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어떤 건가요? 예, 사실 말 그대로 안구내에 렌즈를 삽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바깥으로는 안경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컨택 렌즈를 이 각막에 붙일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러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눈 안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 라식, 라섹 이런 거와는 달리 각막을 건드리지 않고 안내에다가 렌즈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렌즈 끼고 있거든요. 엄청 예. 불편하거든요. 근시가 얼마나 되시죠? 저는 마이너스 2, 3 정도예요. 그 정도는 뭐 굉장히 되나요? 마일드한 거군요. 그러면 너무 눈이 많이 나쁜 사람 있잖아요. 예. 고도 근시. 이런 그런 사람 경우에는 어때요? 이제 라식, 라섹, 스마일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각막을 많이 깎게 되겠죠. 그러네요. 그런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 안내 삽입을 굉장히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각막을 깎아낸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안내 렌즈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각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막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요. 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눈 안에다 넣어주기 때문에 각막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최소 채소 절개를 통해 가지고 할 수 네. 있는데요. 보통 이제 라식, 라섹 이런 경우는 각막을 평평하게 넓게 이제 자르게 돼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좁은 절개창을 통해 가지고 네. 안에 렌즈를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손상 정도가 굉장히 적다고 볼 수 그럼 있겠습니다. 굉장히 좁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한 3mm 정도 엄청 굉장히 작게. 작은 거죠. 네네네. 근데 사실은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식, 라섹 같은 경우는 넓게 하더라도 네. 각막의 표면을 이렇게 절삭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안내 삽입은 이 각막 절개창을 안쪽에. 통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볼 때는 라식, 라섹은 이제 외안부 수술이 되겠고요. 안내 삽입은 안내 수술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또 안내 수술이 좀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길이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집중도도 필요하고요. 예, 엄청난 기술도 필요한. 예, 우리 원장님 경험도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예, 굉장히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각막의 손상이 거의 이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막의 손상이 가는 라식이나 라섹보다 이게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작용 보통 면에서? 이제 네. 부작용면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라식, 라섹을 하게 되면 이제 특히 각막에 혼탁이 온다든가 각막이 얇아져서 각막이 돌출한다든가 네네. 이런 각막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각막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각막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안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눈 안에 어떤 염증이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또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발생 가능성 이 굉장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내렌즈 삽입술은 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런 네, 얘기가? 그렇죠.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노안이 오거나 나중에 이제 30년, 40년이 들어서 뭐 백내장이 생겼을 경우에는 네네네. 그 안내 삽입했던 것을 빼고 백내장 수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제가 너무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이 렌즈가 안에 지금 눈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 혹시 렌즈가 막 움직인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적은 한번 네. 그림을 보면서 네네네. 눈을 좀 이렇게 빼서요. 예. 눈을 이렇게 또 반을 절개해서 보면 어허. 네. 이와 같이 이 맨 앞에 있는 것이 각막이 되겠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눈 조리개에 네. 동공을 만들고 있는 홍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즈를 삽입할 때는 바로 이 홍채에다가 딱 걸어주는 네. 이 수술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홍채와 이 수정체 이 사이에다가 안내를 삽입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홍채에 거는 것을 우리 아티플렉스, 아티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네. 이 홍채랑 수정체 요 사이에 넣는 것이 ICL, MPL 등이 있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내라고 해도 네. 이 홍채 앞에 있느냐, 뒤에 그렇죠. 있느냐, 이것도 좀 달라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경우에는 이 홍채에다 딱 걸어줍니다. 네. 마치 가재가 이 집게발로. 집게발로 이렇게 딱 걸어주듯이 한번 걸어주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아주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은 요 사이에다 수정체랑
홍채 요 사이에다 넣는 것은 사실은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나 아주 적당한 길로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러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각자 또 장단점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장단점을 보게 되면 네. 사실 요 홍채 앞에 걸어주는 것은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난시축을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가 있겠고요. 네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빛 번짐 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이 수정체가 볼록해졌거나 짤룩해지는 이런 움직임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렇구나. 이런 것이 큰 장점이 예.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또 단점 중에 하나는 네. 우리가 요 각막을 보게 되면요. 네. 이것이 각막 맨 안쪽에 있는 각막 내피층은 사실 재생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가깝게 되기 때문에 네. 경험이 많지 않은 의사가 수술하거나 이것이 자꾸만 우리가 잘 때 습관적으로 눈을 비비거나 또 눈을 누르고 자거나 이랬을 때는 각막이 안쪽으로 볼록해지거든요. 그렇구나. 이랬을 때는 닿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앞에서 넣는 렌즈 기술이 좀 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양쪽에 밸런스를 맞추면서 하기 때문에 좀더 기술이 예, 좀 수기가 좀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겠다, 그죠? 예. 예.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것을 한번 걸어놓게 돼서 안정적으로 있게 되면 우리가 환자가 왔을 때 계속 팔로우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항상 전체 길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으키는지 저희가 다 알 수가 있죠. 그렇군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네. 요 홍채랑 요 수정체 요 사이에 넣는 네. 이제 ICL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넣는 기술은 굉장히 좀 더 쉬운 편입니다. 그러나 안에서 약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네요.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고 대신 이 각막 내피랑은 굉장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각막 내피에 대한 안정성은 좋습니다. 단 또 수정체랑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뭐 상태, 컨디션에 따라서도 정확하게 짚어서 그렇죠. 수술을 해야 되는 네. 거겠네요. 또한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미지를 통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살폈을 때 가장 네. 좋을 것이냐, 뭐 앞쪽에 넣을 것이냐, 뒤쪽에 넣을 것이냐, 이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약간의 부작용이 생긴다 했을 때는 렌즈만 그냥 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렌즈를 오, 빼고 그러나 예. 이제 사실은 그 부작용을 굉장히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미 부작용이 생긴 다음에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작용이 있는 그 상태로 머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발견해서 조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안내 렌즈 삽입술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궁금증 해결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예, 다른 궁금증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계의 성망과 구독하시고요. 눈 건강 챙기세요.